네, SBS 탐사 보도팀이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934명의 재산 신고 내역을 근거로 지난 4년 임기 동안의 재테크 성적을 확인해봤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로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재산 증식 과정이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끝까지 판다팀의 김종원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건설이 한창인 수원 망포동 망포지구입니다. 수원이 지역구인 경기도의회 박재순 전 의원은 이곳에 밭 3,000제곱미터를 갖고 있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말 이 땅을 시행업체에 넘기고 115억 8천만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임기 초 이 땅의 신고액은 12억 6천만 원, 무려 103억 원이나 증가한 겁니다. 그러면 주변의 다른 땅 주인들도 박 전 의원만큼 보상을 받았을까? 등기부 등본 확인 결과 면적과 모양, 용도가 거의 비슷한 바로 옆에 땅 주인들은 박 전 의원의 4분의 1도 안 되는 25억 원부터 많아봤자 33억 원 정도를 보상받았습니다. 부동산에서 서로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누가 많이 받았는지 적게 받았는지 나는 좀 적게 받다 싶기는 하는데 100억 넘게 받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말도 안 돼. 부동산 전문가들은 유독 많은 보상을 받는 경우는 보통 두 가지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맨 마지막에 거래된 땅들은 조금 차이 나게 높이 매입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 토지 소유주가 사업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걸 높은 금액에 사주고 그 사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박 전 의원은 취재진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거 팔라고 계속 그러는데 나는 안 판다고. 자기네들이 이제 와서 저기 마지막으로 와서 내 것만 남았다고 그러길래 나도 어쩔 수 없이. 실제로 박 전 의원은 수원 망포지구 일대 300필지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땅을 팔았습니다. 망포지구는 수원시가 주거시설 확충을 위해 개발에 나선 곳인데 지역구 의원이 제일 고가에 마지막으로 땅을 매매한 셈입니다. 기자님도 와서 보면 그만한 장소 없어요. 수원에서 제일 거기 그런 걸 1,300, 1,200씩 주고 저기 파는 게 우리가 바쁜 거지. 서울로 치면 강남 한복판에 지금 있는 건데. 부산시의회의 박재본 전 의원은 임기 중이던 지난 2014년 8월 부산 지하철 노포역 주변의 땅 216제곱미터를 사들였습니다. 이 땅은 개발 제한 구역과 상수도 보호구역, 문화재 개발 대상 구역으로까지 묶인 곳입니다. 여기에서 식당을 하는 거는 안 되는 개발 제한 구역이니까 아예 안 되는 거죠. 이행강제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전 의원은 토지 매입 후 불법 영업 중인 음식점으로부터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돈을 받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박 전 의원은 의회 복지환경위원장과 부산시 수돗물 평가위원이었습니다. 환경보호와 수돗물 품질에 누구보다 신경을 써야 할 공직자가 불법 영업을 묵인한 겁니다. 박 전 의원은 땅을 산 지 불과 9개월 만에 1억 원의 차액을 남기고 되팔았습니다. 박 전 의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서 추가 해명을 거부했습니다. SBS 김종원입니다. 자, 이 내용 취재한 김종원 기자와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 사람들 눈높이와는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공직자가 자신의 어떤 직위라든지 직무 정보를 활용해서 재산을 불릴 가능성은 사실 언제든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좀 찾아내고 좀 적발할 수 있는 좀 제도는 없는 건가요? 정부가 매년 이 재산을 심사하는 공직자가 4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 중에 이 재산을 심사하다가 이거 뭐 좀 이상한데 좀 자료 좀 더 제출해 보세요. 좀 네. 소명 좀 해보세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은 연간 80명 정도. 그거밖에 안 돼요? 4만 명 중에 8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중에 정말 문제가 발견돼서 검찰에 조사 의뢰 같은 것까지 가는 사람은 1년에 1명. 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제를 제대로 적발해내질 못하니까 설사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처벌을 받는 일은 극히 드문 겁니다. 시스템을 좀 정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중앙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입장인 건가요? 이걸 저희가 취재할 때만 해도 네. 굉장히 자신 있었어요. 자기네가 100% 걸러내고 있다 이랬는데 어제 저희가 이제 먼저 일탄을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 보도를 보더니 오늘 슬그머니 좀 입장을 바꿨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네. 이 고위공직자들이 써낸 자신의 재산 내역 이거 뭐 빼트린 거 있나 숫자를 틀리게
쓴 거 있나 이런 좀 단순한 것만 확인하는데 그쳤는데 네. 앞으로는 이 재산을 어떻게 늘렸는지 그 내용까지 확실히 들여다보겠다, 더 개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뭐 개선하겠다, 뭐 이것도 좋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아예 이런 걸 좀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건가요? 뭐 오늘도 보셨듯이 사실 부동산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네. 지방 공직자들은 부동산 정보를 미리 입수할 수도 그렇죠. 있고 또 본인이 직접 개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도 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부동산을 자기가 관내에 가지고 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주식처럼 백지 신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취임을 하면서 아예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수탁기관에 맡겨가지고 처분을 일임을 한다거나 뭐 네. 이런 식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데 물론 이 고위공직자들 특히 지방공직자들 억울하다고 하는 분들 많습니다. 오늘 나간 뭐 박재순 의원이나 박재본 의원도 네. 본인들이 신고한 재산이에요. 뭐 불법을 저질렀다거나 하는 걸 저희가 확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렇죠. 다만 억울하면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도 오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직자는 특히 더 이제 큰 도덕성과 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풀어줄 수 있는 좀 제도를 만들자, 오비 일학 방지법을 만들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비 일학 방지법 한번 생각해 볼 만하겠네요. 네, 김종훈 기자였습니다.